1번 문제. 1번 문제는 20년 4회, 24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세정 집진 장치의 집진 원리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액적과 입자의 충돌, 두 번째로는 액적 기포와의 입자의 접촉, 세 번째로는 밀입자 확산에 의한 액적과의 접촉, 마지막으로는 배기의 증습에 의한 입자가 서로 응집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액미배, 액미배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출판사에서는 해당 답안을 그냥 단답형으로 충돌, 확산, 차단, 응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24년 1회 해당 시험에 그렇게 썼다가 가채점보다 4점을 덜 받은 수험생분들이 많은 것을 보아하니 원리라고 쓰라고 나온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단답으로 쓰면 답이 되지 않은 것 같으니 꼭 해당 해설처럼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19년 2회, 21년 3회, 24년 1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유해물질의 독성을 결정하는 인체 영양인자 5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개인 감수성, 두 번째로는 기상조건, 세 번째로는 작업 강도, 네 번째로는 폭로 농도, 마지막으로는 폭로 시간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계기작 폭폭, 계기작 폭폭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24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시오. 해당 답안은 5가지이나 빨간색으로 체크된 해당 3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두 번째로는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 방법, 마지막으로는 위급 상황 시의 대처 방법과 응급조치 요령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때 취급하고 착용하여야 위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취, 착, 위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년 3회, 23년 2회에는 사업주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3번 문제의 지문은 근로자가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고, 해당 문제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두 문제를 구분하셔도 좋으나 두 문제의 3번, 4번, 5번 이 3가지의 답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3가지를 암기를 하셨다면 두 문제의 답을 적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24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일한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명칭을 쓰시오. 해당 회의체의 명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24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감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련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 2가지를 쓰시오. 예를 들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이런 식으로 써야 합니다. 해당 답안은 4가지이나 2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관리자, 두 번째로는 보건관리자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OX 신출로도 나올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2가지만 확실하게 외워주고 나머지 3번과 4번도 눈에라도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24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특수건강진단 등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나 작업 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24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중량의 표시 등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첫 번째로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를 할 것. 두 번째로는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이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도 빈칸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24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혈액 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노출자의 인적사항, 두 번째로는 노출 현황, 세 번째로는 노출 원인 제공자의 상태, 네 번째로는 노출자의 처치 내용, 마지막으로는 노출자의 검사 결과가 답이 되겠습니다. 3가지 쓰라고 하였으니 해당 5가지 중 3가지만 골라서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21년 1회, 24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크실렌과 톨루엔의 뇨중 대사산물을 각각 적으시오. 크실렌의 뇨중 대사산물은 메틸마뇨산이고 톨루엔의 뇨중 대사산물은 5크레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생물학적 노출 지표에 대한 표입니다. 전부 암기하는 것은 사실상 효율적이지 않아 시험에 나온 파트인 빨간색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고 검정색 부분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므로 눈으로 가볍게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뮴의 검체 대상 및 대사산물은 혈액 중 카드뮴 또는 뇨 중 카드뮴으로 시료 채취 시간은 중요치 않음이 되겠습니다. 일산화탄소의 검체 대상 및 대사산물은 호기 중 일산화탄소와 혈액 중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으로 시료 채취 시간은 작업 종료 시가 되겠습니다. 아세톤의 검체 대상 및 대사산물은 뇨 중 아세톤으로 시료 채취 시간은 작업 종료 시가 되겠고 톨루엔의 검체 대상 및 대사산물은 뇨 중 5크레졸과 혈액 또는 호기에서의 톨루엔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시료 채취 시간은 작업 종료 시가 되겠습니다. 크실렌은 뇨 중 메틸마뇨산으로 마찬가지로 시료 채취 시간은 작업 종료 시가 되겠고 클로로벤젠은 뇨 중 총 4클로로카탈콜과 뇨 중 총 P클로로페놀이 되겠고 시료 채취 시간은 마찬가지로 작업 종료 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롬은 뇨 중 총 크롬이 되겠고 시료 채취 시간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4에서 5일간 연속 작업 종료 2시간 전부터 직후가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24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육각 크롬 채취 후 분석을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육각 크롬의 채취 여과제의 종류는 PVC 여과제이고 분석기계는 전도도 검출기, 분광 검출기,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3개 중 1가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랑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18년 3회 그리고 20년 3회에는 크롬, 육각크롬을 제외한 크롬 또는 납 분석 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가 출제되었고, 해당 채취 여과제 종류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MC 여과지, 두 번째로는 육각크롬과 같은 PVC 여과지가 되겠고, 분석기기는 원자흡광 광도계, 분석기술은 원자흡광 광도법이 되겠습니다. 꼭 일반 크롬과 육각크롬을 구분하여 해당 답안을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24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상 다음 보기는 위험성 평가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내용일 때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먼저 해당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시행 순서 첫 번째로는 위험한 작업의 폐지, 변경, 유해 위험 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가 첫 번째로 되기 때문에 해당 A를 첫 번째로 두고, 두 번째로는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이 되므로 D의 공학적 실시가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로 사업장 작업 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은 해당 B에 속하므로 세 번째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은 해당 C의 보호구 착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21년 1회, 24년 1회 총 10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죄순환 공기 CO2 농도는 650ppm이고 급기의 CO2 농도는 450ppm이다. 외부의 CO2 농도가 300ppm일 때 급기 중 외부 공기 포함량을 구하시오. 먼저 외부 공기 포함량 공식은 이렇게 되겠고, 지문에 주어진 재순환 공기 650ppm을 대입하고 급기의 CO2 농도 450ppm 대입, 외부의 CO2 농도 300ppm을 대입하면 외부 공기 포함량 QA는 57.14%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24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장 내 열 부하량이 20만 kcal/h이고 외기 온도 20도, 작업장 내 온도는 30도이다. 이때 전체 환기를 위한 필요 환기량을 구하시오. 먼저 열 부하량이 주어졌을 때 필요 환기량 Q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열 부하량 HS와 온도차인 ΔT는 지문에 주어졌지만 공기의 비열 CP는 주어지지 않으면 0.3으로 보기 때문에 0.3을 대입해주고, 열 부하량 HS는 20만 kcal 대입, 온도차 ΔT는 T2-T1인 30도-20도를 대입해주고, 이대로 계산하면 66,666.67 세제곱미터/h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세제곱미터/min이기 때문에 1시간은 60분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필요 환기량 Q는 1111.11 세제곱미터/min이 나오게 됩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17년 2회, 24년 1회 총 10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표준 공기가 흐르고 있는 덕트의 직경 60mm, 동점성 계수 0.1501 제곱cm/sec, 레이놀즈 수 3.8 곱하기 10의 4승일 때 덕트의 유속을 구하시오. 먼저 레이놀즈 공식은 점성계수분의 밀도 곱하기 유속 곱하기 직경인데, 지문에 동점성계수로 주어지면 밀도분의 점성계수는 동점성계수 공식을 이용하여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동점성계수의 단위는 제곱미터/sec이기 때문에 1m는 100cm에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1제곱미터는 10의 4승 제곱cm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1.5 곱하기 10의 -5승 제곱미터/sec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레이놀즈 수 공식의 유속 V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레이놀즈 수 3.8 곱하기 10의 4승 대입,
동점성 계수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제곱미터 퍼 세크 대입. 직경은 미터 단위로 대입해야 하기 때문에 60mm를 0.06m로 변환하여 대입해주면 덕트의 요속 부위는 9.5m 퍼 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19년 3회, 24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800ml HG 그리고 40도인 환경에서 C5H8 O2 부피가 853L이고 질량이 65mg일 때 1atm 21도인 환경에서의 C5H8 O2의 농도를 구하시오. 먼저 ppm 공식은 이렇고 해당 ppm을 구하기 위해 mg per 세제곱미터를 구해주어야 합니다. 1atm 21도의 농도 mg per 세제곱미터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부피는 V2 값이 들어가야 하므로 보일-샤를의 법칙으로 V2 값을 구해줍니다. 보일-샤를의 법칙 기본식은 이거이고 V2 제외하고 전부 한쪽으로 이항 정리하면 해당 공식이 나와 P1 800ml HG 대입, V1 853L 대입, T2는 절대 온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21도에 273도를 더해준 값, T1도 마찬가지로 절대 온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40 더하기 273도 대입. 마지막으로 P2는 1atm인데 1atm은 760ml HG로 단위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760 대입해주면 V2 값은 843.39L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mg per 세제곱미터식의 분자는 mg에 관련된 지문에 주어진 65mg을 대입하고 분모는 부피와 관련된 V2 값 843.39L를 넣어주는데 이대로 구하면 mg per L가 나오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1000L를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77.07mg per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ppm 공식에 위에서 구한 77.07mg per 세제곱미터를 대입하고 부피는 1atm 21도의 부피 24.1L를 대입해주고 분자량은 H의 원자량 1, C의 원자량 12, O의 원자량 16 암기사항 기반으로 분자량을 구해주면 됩니다. C가 5개 있으므로 12 곱하기 5 더하기 H가 8개 있으므로 1 곱하기 8 더하기 5가 2개 있으므로 16 곱하기 2를 해주면 분자량은 100이 나와 100을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18.57ppm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기출문제에는 해당 문제와 똑같은데 P1만 800ml HG가 아닌 800ml H2O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800ml H2O로 주어진다면 해당 P2 값은 1atm 760ml H, 이 760 값이 아닌 1atm은 1332ml H2O를 이용하여 760이 아닌 10332를 대입해야 하는 점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24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총 흡음량이 504빈인 작업장에 1000장의 흡음 물질을 첨가하여 2004빈을 더할 경우 실내 소음 저감량을 구하시오. 먼저 실내 소음 저감량 NR의 공식은 이렇고 지문에 주어진 A1은 504빈 대입, A알파는 2004빈을 대입하면 6.99dB이 나오게 됩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18년 1회, 20년 2회, 23년 2회, 24년 1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1atm 25도. 여기서 1atm 25도의 부피는 24.45L를 적어주고 해당 작업장 내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 농도를 측정하려 한다. 과거 노출 농도 평균은 50ppm이었다. 시료는 활성탄관을 이용하여 0.15L/min의 유량으로 채취하려 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분자량 131.39,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정량한계 LOQ는 시료당 0.5mg일 때 시료를 채워야 할 최소한의 시간을 구하시오.
먼저 최소 채취 시간의 공식은 분당 채취량분의 부피입니다. 분당 채취량은 지문에 주어졌고 리터 단위의 부피는 농도분의 LOQ로 구해줍니다. 여기서 LOQ의 단위가 미리그램이기 때문에 농도의 단위는 질량 퍼 부피 단위인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구해주어야 합니다.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의 공식은 ppm 곱하기 부피분의 분자량으로 50ppm 대입, 부피는 1atm 25도 조건이 24.45L 대입, 분자량 131.39 대입해주면 268.69mg per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피 공식에 LOQ 0.5mg 대입, 그리고 농도 위에서 구한 268.69mg per 세제곱미터를 대입하면 이대로 계산하면 단위가 세제곱미터로 나오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1.86L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최소 채취 시간 공식에 부피 1.86L를 대입하고 분당 채취량 0.15L per min을 대입해주면 최소 채취 시간은 12.4분이 나오게 됩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18년 3회, 24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1 ATM 18도인 작업 조건에서 인쇄 작업 금형을 보관하는 작업장에 시간당 100g의 톨루엔을 사용한다. 톨루엔의 분자량이 92.13이고 허용 기준이 188mg per 세제곱미터이다.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 톨루엔의 시간당 발생률을 구하시오. 먼저 발생률의 공식은 이렇고 지문의 사용량은 100g per hour, 분자량은 92.13으로 언급되어 있으니 부피를 구해줍니다. 먼저 1 ATM 18도의 기준으로 시간당 발생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1 ATM이 P2, 18도가 T2가 되겠고 초기 기준은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해당 문제는 환기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 환기의 표준 상태인 1 ATM 21도 조건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P1이 1 ATM, T1이 21도가 되겠고 그러면 보일 샤를의 법칙을 이용하여 V2를 구해줄 것인데 P1과 P2는 1 ATM으로 동일하므로 삭제해주고 그러면 T1분의 V1, T2분의 V2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V2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V1은 이 산업환기 표준상태의 1 ATM 21도 조건의 V1은 24.1L를 그대로 대입하고 T2는 절대온도값 273도를 더한 18 플러스 273, T1도 마찬가지로 절대온도로 넣어야 하니 21도 더하기 273도를 더해주면 V2는 23.85L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량, 분자량은 지문에 주어졌고 부피도 23.85L로 구했으니 이대로 계산하면 발생률은 25.89L per hour가 나오게 됩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16년 2회, 24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0.3m인 정사각형 덕트에 표준 공기가 흐르고 덕트 내 전압은 46ml H2O, 정압은 38ml H2O일 때 덕트 내 반송 속도와 공기 유량을 구하시오. 먼저 반송 속도를 구하기 위해 지문의 비중, 밀도, 비중량이 주어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해당 문제에는 비중, 밀도, 비중량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속도 V값을 구해줍니다. 먼저 속도를 구하기 위해 주어진 전압과 정압으로 속도압 Vp를 구해줍니다. 전압은 정압 더하기 속도압인데 이것을 속도압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지문에 주어진 전압 46ml H2O 대입, 정압 38ml H2O를 대입하면 속도압 Vp는 8ml H2O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구한값을 해당 유속 V 공식에 대입하면 유속 V는 11.44m/s가 나오고
그리고 공기 유량의 공식은 단면적 곱하기 반순속도이므로 한 변의 길이가 0.3m인 정사각형의 단면적은 0.3 곱하기 0.3 대입 그리고 속도 v값 대입해주면 공기 유량 Q값은 1.03 세제곱미터/s가 나오게 되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세제곱미터/민이기 때문에 일부는 60초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공기 유량 Q는 61.8 세제곱미터/민이 나오게 됩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21년 3회, 24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톨루엔과 크실렌을 각각 시료에 분석한 결과표이다. 톨루엔 TLV 50ppm 분자량 92와 크실렌 TLV 100ppm 분자량 106은 상가작용을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작업 조건은 1atm 25도이다. 여기서 1atm 25도의 부피는 24.45L를 먼저 적어줍니다. 먼저 톨루엔의 TWA 단위가 mg/s 세제곱미터이므로 분자의 mg을 전부 넣어줍니다. 8시부터 12시까지 분석한 것이 3.2mg, 1시부터 5시까지 채취한 것이 5.4mg이므로 서로 더해주고 분모는 세제곱미터로 맞춰줍니다. 채취 유량은 0.8L/min인데 채취 시간이 8시부터 12시면 4시간이고 13시부터 17시면도 4시간이므로 총 시간은 8시간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0.18L/min을 대입 그리고 분 단위이기 때문에 곱하기 60을 하면 480분이 되기 때문에 480분을 대입해주면 이대로 계산하면 리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를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최종적으로 톨루엔의 TWA는 99.54mg/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실렌의 TWA도 같은 개념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크실렌은 8시부터 12시까지 분석한 것이 12.3mg, 13시부터 17시까지 분석한 게 21.9mg 대입해주고 해당 분모는 톨루엔과 똑같이 대입해주면 395.83mg/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용농도 초과 여부를 구해줍니다. 노출지수 EI의 공식은 노출기준분의 측정치의 합인데 분자 분모의 단위가 동일해야 하므로 노출기준 단위가 ppm이기 때문에 측정치 값도 ppm으로 맞춰줍니다. ppm의 공식은 이렇고 위에서 구한 톨루엔은 99.54mg/세제곱미터이고 1atm 25도의 부피는 24.45L이므로 대입하고 분자량은 92 대입해주면 톨루엔의 ppm은 26.45가 나오고 위에서 구한 크실렌의 농도는 395.83mg/세제곱미터이고 부피 24.45L 대입 분자량 106을 대입해주면 크실렌은 91.3ppm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값에 톨루엔 ppm 대입 그리고 톨루엔 노출기준 50ppm 대입 크실렌 ppm 대입 크실렌 노출기준 100ppm을 대입해주면 노출지수 EI는 1.44가 나오므로 노출지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허용기준을 초과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1회 산업위생관리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